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일본 공연을 갔다 오고. 일본 진출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건데 그거는 뭐 일본 공연은 근데 그 전에도 꽃다지는 계속 갔었어요. 아, 일본에서. 네, 왜냐하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거거든요. 우리가 80년대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면, 그래서 거기는 대학가건 어디 우리보다 더 격렬하게 싸웠던 거죠. 거기 막 총도 쏘고 막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치열하게 싸웠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 오래된 어떤 그 향수 같은 거? 아니 향수라기보다는 그걸 겪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그 사회에 참여적인 어떤 저항적인 활동들이 유효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것들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거에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공부하고 해외에 외국에 어디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 본받을 때라든가 어떤 그 공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걸 찾고 찾아가고 막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가 이제 89년도 뭐 90년도 이때 서울에서 이제 노동자 막 집회가 있고 막 크게 막 서울시청에서 앞에서 막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무대에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투쟁가를 부르고 있는 거야. 한 열 몇몇 명이 딱 서가지고는 뭐 이런 걸 부르고 있으니까 본인은 아주 익숙한 곡이지 자기들은. 근데 처음 접한 거죠. 그런 멜로디가 있잖아요. 멜로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르니까 뭐지?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노래예요. 노래도 좋고 귀에도 조금. 일본에서 이 노래가 없었거든요. 저항적인 어떤 노래들이. 뻑 가신 거죠. 그거는 꽃다지의 팬이 돼요. 이분들이. 그래갖고 이분들이 한국말을 또 배워요. 이 가사들이 뭔 가사하고 뭔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 하면서 우리와 교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쪽에서 일본에서 저희를 초대해요. 알려야겠다. 이 사람들, 꽃다지 사람들. 그래서 가서 공연을 이제 여러 차례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일본의 노동자분들과 만나게 되고 또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진보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는 청년, 조청년, 조선이라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조선학교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조촌역하고 그렇죠. 조선학교가 있는데 차별을 받는단 말이죠. 일상적으로. 그 정책적으로도 차별을 받고. 그리고 피해가 되게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교류가 있더라고요. 서로 진보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일본의 활동가들과 그다음에 조선학교 활동가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교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서 공연을 하고 하니까 저기 이 조선학교 친구들은 알아요 미리. 그 한국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꽃다지가 있다는 거예요. 꽃다지 와서 거기서 공연하는데 거기까지 또 이미 다 알려졌네요. 가서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가서 와서 보고 뒤풀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선학교 학생들이에요. 조선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아 그래요. 얘기 나누면서 하니까 막 얘기 듣다 보면 서로 막 울고 막 공감되는 게 많아요. 저희가 이러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가정들이 또 공감이 되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서로 울고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조선학교에 초대를 받고 그쪽 그 일본 진보 활동가들이 도와줘서 거기 가서 또 공연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꽃다지가 이렇게 뭐 처음에 확 규합이 됐다고 확세를 일으켰다가 다시 또 각자의 길을 가가지고 또 그 다음에 조성일님 또 오시고 또 꾸려가는데 그게 계속 이어져 오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어떤 선명한 어떤 꽃다지의 이미지를 줬던 건 초반의 어떤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임팩트가 있었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음악을 만드는 단체로서의 선명성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를 확장을 시켜서 대중들에게 이 어떤 내용들을 그 일상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냐를 고민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차피 사회가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이제 일본에서 공연 요청이 와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5년 동안 골방에 계신 게 헛되지 않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어떻게 뭐 성찰도 있었고 저한테 성장의 기회 어찌 보면 기회였다. 혹시 그때 또 책을 또 많이 읽으셨습니까?
네, 책도 많이 읽기도 하고 시집도 많이 읽고 네네. 왜냐면 안에 내재된 그 있거든요. 계속 끄적거리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가사를 썼지만 제가 이제 제주도 내려와서 음반 낸 일집 음반에 그 시동을 걸어서 음반에 있는 네. 그 음반에 못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가사가 나온 것도 그때 당시 골방에 있을 때 그런 상상을 했던 거죠. 1집에 있는 못. 네. 아, 제가 이게 벅스 뮤직에 보니까 그 못을 뜨지는 않던데. 뜰 수 있을 텐데. 아, 그래.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 거야. 페이지를 안. 그때 보니까 뭐 망치와 칼날라고. 뭐 그거는 이제 일집 저기 정규 음반 제 거 정규 음반. 아, 예. 일집 음반에 망치와 칼날과 같이 들어 있어요. 네네네. 못 시동을 걸었어요. 네네네. 아. 그래서 거기에 못이라는 가사가 짧은데요. 네. 뭘 상상을 했냐면 골방에서 네. 사각의 벽이 있어요. 네. 닫혀 있는 벽. 네네. 그 벽에 못이 하나 박혀 있어요. 네. 못이 하나 박혀 있는데 내가 그 목덜미를 딱 거기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근데 바닥이 없어요. 그게 나 현실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가사를 써놨어요. 간신히 뭐 하나에 이렇게 의지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네,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네, 그냥 있는 거의 걸려 있는 상태다. 네네네. 근데 바닥도 없다. 지들. 그 돌이켜 보면은 내가 지금 여태껏 살아온 것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까 돌이켜 보면 그 시기였을까요? 그보다 더 힘든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그런 어떤 나의 안으로 그렇게 괴롭게 들어가게 된 네. 자학을 하게 된 것도 뒤늦게 이제 자학을 한 거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성장으로 가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어쨌든 분석하거나 네. 그거를 연유가 뭔지라든가 이런 걸 알기는 어려운 뭐 초등학교 네. 시절,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가정이 어떤 이렇게 뭐 유복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어쨌든 아버지가 한 명이지만은 저는 이제 뭐 예전 얘기를 하자면 첩의 아이였던 거죠. 그때는 뭐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은 이제 좀 좋은 네. 그 건물에 네. 거기 살고 네. 저희는 이제 월세 단칸방에서 이제 뭐 마루 하나 있으면은 그냥 횡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그렇죠. 뭐, 네. 뭐 주는 대로 받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연탄가스 맨날 마시면서 그래갖고 맨날 밤마다 막 토하고 막 꾸역꾸역하고 막 그때 연탄가스로 돌아가신 분도 많았어요. 저희도 거의 죽을 뻔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저희 어머님과 여동생 셋이 살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다 그냥 죽은 상태에서 기어 나와서 누가 깨워서 끌고 나와서 뒷곁에서 동치미라도 먹고 뭐 그러다가 이제 밤에 이렇게 저기 북극성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침 되면 다시 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학교 가고. 요즘 사람 잘 모를걸요. 해마다 그 말에서 며칠은 죽어나가는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럼 생활비를 타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 그렇죠. 그럼 아버지 집을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머니는 깨워서 아침마다 저를 아버지 집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와라. 근데 저 어린 마음에 가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돈이 없으니까 돈은 거기서뿐이 나올 수 없고 써야 되고 학교에다 내야 되고 그렇죠. 뭐 하던 상황이니까 결국은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게 되는 그 압박감이 이제 되게 컸던 것 같고 가서도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된다.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가 거기서 뭐 밥을 주면 밥상을 차리면 거기 있는 가족들 거기도 또 배다른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앉아서 밥을 먹는데도 거기서 앉아서 그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그걸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꾸역꾸역 먹고 나서 좀 있어야 그다음에 돈을 주면 받아와야 되니까 그걸 다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눌리는 거죠 계속. 그거를 이제 십몇 년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해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가 뒤늦게 그 30대가 되면서 이제 결국은 저한테 이제 막 그때만 해도 제가 봐서는 그 전에는 이제 어머님과 여동생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제가 참아내고 버티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안 돌아본 거죠. 저를 안 본인이 돌아보고. 장남인 셈이에요? 저를 안 돌아보고 자꾸 이제 그 상황들에 대한 것들만 보고 있다가
여동생 결혼하고 어머님도 서울로 제가 꽃다지 들으면서 모시고 왔다가 어머님도 재혼하셔서 인천으로 가시고 네, 그 다음에 오로지 제가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아, 그렇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자학을 한 거죠. 계속 학대하고.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애 어른 그러잖아요. 애기가 애기 같은 행동을 못하고 어른이 되어야만 네. 그 억눌린 삶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 5년의 시기를 예, 겪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해를 나하고 하고 풀어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대가 무서웠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쉰다고 해결된 문제는 또 아니었던 게 그때 그냥 그렇게 일본 공연하면서 다시 복귀한 게 뭐 지금으로 봐서는 잘 한 것 같다 싶기도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다고 이미 5년이나 성찰을 했기 때문에 또 혼자 더 있는다고 또 얼마나 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인가. 그보다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나를 또 굴 속에서 꺼내준 거니까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의 이제 어린 시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큰 집에 가야만 했던 그때 나를 보고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린 나를 보고 지금 해주고 싶은 말.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한편은 잘 견뎠다. 네. 잘 견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은 지금 견뎠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의 내가 잘 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네. 근데 한편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내가 더 나이를 먹어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차라리 반항을 해봤으면 네. 그래서 다른 시도를 해봤으면 네. 네. 어떤 인생이었을까 나는 네. 궁금하긴 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좀 그때 일찍부터 반항 한번 해보지 되들어보지 그 부조리한 구조에 대해서 그 아버지라는 가부장적인 그 양반에 대해서 네. 한번 대들지. 네. 왜 그렇게 꾹꾹 누르고 참고 외면하다가 그 오로지 어머니 혼자 그걸 감당하게 만들어 놓고 외면했던 제 그 어떤 뭐랄까요 비겁함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어떤 저한테 대한 그 학대의 이유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저기 뭐 20대 후반 가서 결국 대들면서 뛰쳐나오게 됐을까. 네, 네. 너무 늦게 나오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아쉬움도 들기도 해요. 그 친구가 왜 그때부터 좀 되돌아보지. 그 어린애를 보고 눈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걔가 뭔 잘못했다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성격이었나 다른 성격이었으면 대들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대들 수 없는 환경이죠. 환경이 그래. 근데 어쩌면은 지금의 나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고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 된 데는 어쩌면 그런 과정들이 네. 나를 또 어쩌면 좀 뭐랄까요 성장시킨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아이한테는 좀 미안한 감도 들고 애틋하기도 하고 좀 많이 아팠겠다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위로를 해주고 싶죠. 네. 그게 제일 정답일 것 같습니다. 위로를 해주고 싶은 게 뭐라고 걔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뭐 그 아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 해왔다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목소리를 내면은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말 그대로 애 어른이잖아요. 내 가족도 있는데 내 가족을 그 어린아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들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잘 살아왔다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안 그러면 더 어떤
세 가족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삐뚤어져서 뭐 보통 많이 삐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그렇죠. 상황이면 네네. 그래서 뭐 주먹을 쓰고 다니고 뭐 깡패가 돼서 뭐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뭐 이랬으면 네. 어머니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겠죠.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잘했네요. 기특하죠. 근데 최선을 다했네. 예. 걔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럼 걔의 어린 그때 하고 싶은 표현들은 언젠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노래로 다 표현하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너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눌려져 있던 것들을 무대에서 노래로 다 푸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너는 그거 계속해. 그러세요. 대학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음반 내고 하면 그 음반의 노래들을 네. 본인이 이렇게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예전에 몸이 좋으셨을 때는 막 이렇게 동화질 하시면서 노래 따라 부르시고 어머니 마음속에서 항상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겠네요. 그렇죠. 하시게 돼요. 그게 느껴지죠. 그 들어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한계하고 일명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물론 변화돼서 지금 있기까지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때 저도 어렸을 때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켜야 되는데 지켜줄 힘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 하여튼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꽃다지의 활동을 하고 그때 활동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그 음악들을 일집에서 많이 표현을 하신 셈인가요? 아니면 꽃다지가 쭉 이어오는 그런 형식이었던가요? 그 얘기를 하려면 네. 먼저 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무대를 쓰고 용기를 내서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거짓 없는 얘기로 음악을 무대에서 풀어내자 하면서 이제 다시 무대를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음악에 있어서는 자꾸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한계가 느껴지고 또 제가 이제 제 목소리 자체가 성대 자체가 이제 강한 편이 아니어서 기존의 꽃다지의 음악들은 되게 막 힘을 줘서 쫙쫙 뱉는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성대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왔던 거예요. 십몇 년을 이렇게 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대도 무리가 많이 오게 되고 또 음악적인 것도 한계가 많이 오고 또 거기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꽃다지라는 그 음악들이 대중에게 그렇게 이렇게 돈을 주는 돈을 벌게 하는 음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이 또 힘들어지고 고민이 많아지던 시기여서 그때가 이제 꽃다지 4집 음반을 이제 오랜만에 10년 만에 2000년도에 내고 10년 만에 이제 낼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봄에서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해서 겨울에 내는데 녹음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계속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꽃다지를 정리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결혼하신 상태인가요? 예. 결혼을 몇 년도에 하셨길래? 결혼을 가족도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2008년인가? 그러겠네요. 1년 지났다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꽃다지를 정리할까 말까. 또 이제 음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이 녹음을 하는 자연스러운 고민이죠. 과정에서 계속 생기고 녹음실에 들어가서 이제 헤드폰을 끼고 녹음을 하고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온갖 생각이 막 들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내가 꽃다지의 어떤 마지막 어떤 녹음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 녹음 자체 하나하나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 뭐 동료들한테 그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이게 마지막이라고 준비하고 정성을 쏟은 거네, 그죠?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의 방향으로 가는데 또 녹음하면서도 성대가 안 좋으니까 계속 병원을 다니고
성대는 부어 있고 네. 그러니까 생각대로 노래는 안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하는 것도 생각과 음악적으로도 내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꽃다지에서 내가 무엇을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상태가 지금 안 좋다.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네네. 거기다 또 플러스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네. 그래서 집안에서도 와이프하고 계속 다툼이 계속되고 네네. 그러면서 뭐 계속 사냐 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코너에 완전히 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반을 나오고 사지 음반이 나오고 노래의 꿈이라는 음반이었는데 사지 음반이 나오고 11월에 제가 이제 그때 대표 민정현 대표와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음악 감독이던 정윤경 음악 감독하고 두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네. 더 이상은 활동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하다. 근데 그분들 말이 딱 한마디였어요. 알았다. 네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같은 조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오늘 그만둔다 해도 이유 알겠다. 이유는 앞전에 계속 계셨던 분도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각자 일을 가졌을 거고. 다 어려운 건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한 번씩 안아주고 그리고는 이제 대신에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걸로 하고 이렇게 바로 끝나면은 팀 활동이 좀 어려워지니까 당분간 과도기를 좀 둬서 네가 게스트로 해서 와서 계속 그 활동을 조금은 가줬다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 하자. 그리고 그거를 5월 달에 우리가 음반 콘서트 이제 음반을 냈던 거니까요. 사지 음반을 했으니까 사지 음반 콘서트를 5월 달에 그 홍대에 있는 상상마당 콘서트장에서 하기로 이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하고 그때 공개적으로 정리하는 거라고 그 팬들한테도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는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상태로 하고 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와이프하고는 다툼이 심했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헤어지자 뭐 말자 뭐 애도 있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와이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단판을 진 거죠. 꽃다지 정리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와이프가 헤어지자 말자 하면서 난 그러면 헤어지고 와이프는 혼자 자기는 애 데리고 제주도 가서 살겠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얘기해서 야, 나 꽃다지 정리했어. 그리고 음악도 정리할 거야. 같이 제주도 가서 살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자 그러면 같이 해서 이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 건 또 서로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1년 전인가 저희가 이제 추석 때 통으로 빼서 셋이 가족이 제주 여행을 한번 했거든요.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뭐 있었던 건데 연휴가 뭐 여기서 또 위안을 받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연고지도 없는데 둘 다 대책 없이 내려가자 한 거예요. 용기가 있었는 거죠. 그냥 내려가자. 그래갖고 나는 뭐 어쨌든 집 바닥인데 뭐 어디 가서든 이것보다 더 하겠냐 하고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막 그러고 있었죠. 그런 차에 이제 내려가서 뭐 이렇게 집도 봐야 되고 이런저런 걸 해야 되는데 꽃다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공연 요청이 왔어. 그 너가 있어야 돼. 근데 제가 1월 달에 여기 이제 그 제주도는 신구간이라 해서 1, 2월 달에 집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가 집들이 많이 나올 때고. 그때 내려가서 집을 찾으려고 막 목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연습해야 되고. 그렇죠. 공연, 가서 공연해야 되고.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신구한테 못 내려오게 된 거예요.
EBS 스페이스 공간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그때 이제 그 음반 나오고 했으니까 네. EBS 스페이스 공간에서 초대를 한 거죠. 네, 네. 그걸 끝나고 제주에 내려와서 집을 찾으려고 왔더니 다 나가고 없어요. 제주 시부터 해서 서쪽으로 돌아서 서귀포시까지 왔는데 예. 없는 거예요, 집이. 예. 타이밍을 놓쳤네. 네. 그래서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여기 제주도 자체가 부동산 끼고 거래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다 직거래. 아름아름. 네. 근데 부동산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네네. 서귀포에. 밑째 본 적이다. 한 번 어디 들어가서 보고 네네. 없으면 올라가자. 네. 하고 부동산 하나 딱 들어가요. 네네. 근데 뭐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중문 옆에 네. 마을에. 네. 뭐 방이 세 칸에 뭐 이렇게 있고 전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문제도 하나도 없어. 네네. 그래서 그럼 한번 가봅시다. 네. 갔더니 들어가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감귤밭을 쫙 있고 왜 안 이쁘겠어요, 제주인데. 딱 들어가는데 두 동인데 아파트 두 동으로 돼 있는데 막 야자수가 이렇게 있고 네네. 그래서 약간 오래된 그 리조트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데 햇살도 좋고 여행 온 느낌이네. 네. 그래갖고 그 집이 3층인데 딱 들어가는데 햇살이 너무 잘 비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네네. 전화를 해서 와이프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네. 야 이런 데야 문제도 하나도 없어. 네. 어떻게 할까? 오케이. 계약해버리면 거기서. 그리고 올라가서 내려온 거죠. 다. 그래갖고 이제 중문 쪽 옆에 하원동에 거처를 두고 네. 재작년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정착을 좀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내려와서 이제 그 어쨌든 뭐가 없으니까 1년 동안은 너무 이제 제주도라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와이프고 나도 애도 좋아가지고 신나게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하다가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뭐가 없잖아요. 네. 다행히 이제 아는 꽃다지 팬이었던 공공운수 제주 공공운수노조의 그 위원장이었던 네네. 형님께서 네. 본인의 그 감귤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귤 따는 걸 이제 알바를 하면서 네네. 용돈 좀 받고 네네. 거기서 곡도 쓰고 네네. 그 분의 창고에서 감귤 창고에서 네. 곡 정리하고 일지 운반을 거기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나만의 공간이 생겼네. 집 외에, 그죠? 그렇죠. 저도 창고지만은. 뭐 막 감귤도 다 쌓여 있고 창고인데 창고 이제 딱 열면은 앞에가 감귤밭이고 박스를 여기다가 박스를 이제 했고. 어디서 저기 뭐야 그 평상 하나 얻어와서 평상에서 이렇게 그 밥상 하나 놓고 이제 곡 쓰면서 악보 그리고 네, 뭐 네,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네. 막 거기서 곡 만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감귤밭 가서 감귤밭 일 도와주고 예.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또 예,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일집 음반이라는 걸 냈는데 일집 음반을 그러면 그때 당시 거의 다 썼는 모양이죠? 꽃다지 시설이 그냥 섭작한 것도 있고. 조금 써놓은 게 있었는데 네네. 완성은 안 지어놓은 게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때 와서 이제 또 네네. 그 제주에서 느끼는 것들을 막 네네네. 적어서 그것들을 해놓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거기서 한 거죠. 그래서 예. 원래는 내려올 때 음악도 접자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왜냐면 목도 안 좋고 네, 뭐 목도 여러 안 가지로. 좋고 나 음악적인 게 더 이상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가 봐. 사집 음반에 이제 제 노래들이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음악 감독님의 곡과 제 곡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집 음반을 구성하고 있어요. 사집에 본인 노래는 뭐 어떤 곡들이 있는가요? 이게 이제 기억나는 음반 게 제목은 있다면. 노래의 꿈인데 네. 그 안에서 제 곡은 이제 호각. 네, 호각이라는 호각. 노래는 호각. 네네. 호루라기. 그 예전에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 큰 기업이 있던 모양이죠. 네, 지금 두산. 아, 두산. 두산에서 두산 대공장이 있었어요. 네. 큰 네. 남쪽에 네. 경상도 남쪽에 거기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네. 정당한 파업을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정부와 기업이 이 파업을 못하게 만들었던 게 뭘로 했냐면 손배 가압류를 물려버렸어요. 각 개개인들한테.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몇십억, 몇백억씩 물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겨주는 거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월급이라도
자기한테 못 들어와요. 다 그냥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갚아야 되는 손배가감도 물려버려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네. 물렸을 거 아니에요. 네. 기업의 피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파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계속 싸웠을 그 안에서 이제 농성을 하고 싸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두산이 꿈쩍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한 분, 배달호 열사라는 배달호라는 노동자가 네. 새벽에 네. 보통 이제 이분이 평상시 때 사람들 모으고 할 때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네. 호각을 부르면서 이렇게 모이게 하고 막 했대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결국은 그 공장에 그 한가운데 가서 네. 광장에 가서 네. 분신을 하세요. 아. 그래서 돌아가셔요. 네.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게 이제 커져요. 그 손배감료라는 게 얼마나 이 노동자들을 코너에 모으느냐, 죽음으로 모으느냐는 게 이제 이슈가 되고 막 커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공장에 이제 내려가요. 현장에서 집회가 있다 해서. 내려가서 한참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니까 차 끌고 내려가서 두산중공업이네요. 두산중공업 공장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쫙 길을 따라가면 까만 만장이 쫙 펼쳐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이제 쫙 해놨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광장을 갔어요. 광장에 이제 바닥에 이제 그 그을음으로 딱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걸어서 이제 나가는 길인데 길가에 뭐가 하나 딱 보여요. 툭 짚었는데 호각이에요. 호루라기가 있는 거예요. 다 깨져 있어요. 찍혀 있고. 네네. 뭐지? 평상시에 이분이 평상시에 독려하면서 호각을 불렀던데 이거 뭘까? 의미가 되게 다 남다르다. 어찌 보면 그분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걸 갖고서 그 다음에 제가 돌아오는 길에 네. 가사를 썼어요. 차 안에서 그냥. 네. 그 가사가 호각이라는 가사예요. 그 가사를 쓰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이것은 추모곡이지만 추모곡을 다르게 부르자. 네. 씩씩하게 부르자. 네. 락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앞쪽으로 가면 새벽 그린 광장에 그대 홀로 서 있네 뭐 하면서 락 스타일 그 약간 뭐랄까요 영국 락 스타일의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해에 11월 달에 전태일 정신계승 그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그 11월에 종노동자대회를 크게 하거든요. 매년요. 네. 시청 광장에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네. 처음으로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추모하는 자리는 그 노래를 이제 그 지역에서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 그 노래 호각이라는 길어졌지만 그 노래가 있고요. 한번 들으면 또 잊혀지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그때는 이제 좀 락 버전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이 안에 넣었을 때는 좀 원 의미를 좀 또 가사를 살려서 약간 풀어헤쳐서 좀 서정적으로 좀 편한 락 버전으로 해서 네. 편하게 네네네. 좀 서정적으로 추모스럽게 불러놨어요.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앨범은 또 느낌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곡이랑 파이터라는 노래. 파이터, 네. 파이터는 이렇게 링에서 싸우는 파이터들을 네. 보다가 네. 저게 어찌 보면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모습이겠다. 네. 생각해서 그런 가사로 쓴. 네, 네. 그래서 거기 약간 어줍지 않지만 랩도 들어가고. 네, 네. 네. 물론 이제 음반에서는 진짜 래퍼가 들어서 래퍼가 랩을 해요. 근데 우리가 공연할 때는 그 래퍼의 랩을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 따름의 어떤 뭔가 랩을 있죠. 해가지고 예. 학원은 다니고 있는데. 추임새 정도로. 그래서 그 곡하고 또 길 위에서라는 길 곡에는 위에서. 어떤 내가 음악을 하면서 풀어가는 이 또 걸어온 길, 가야 될 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렇게가 제 곡들이고 네. 다른 이제 보컬로서 들어가는 곡들도 있고. 네,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음반도 꽤 어찌 보면 저도 최선을 다했던 네. 음반이고 지금도 남아있는 동료들이지만 그 동료들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반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자평이지만은 저는 꽤 좋은 음반이 나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꽃다지 음반 중에서도 손에 꼽힐 수 있겠다. 좋은 음반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어진 환경은 좋지는 않지만은 정말 그 좋은 뭔가 하나를 이렇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네요.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가 쭉쭉 과정들이. 뭐 성격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렇고 그 꽃다진 동료들도 그렇고 좀 뭘 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네네. 제대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영향이면은 일집을 낼 때 그 일집 음악에도 그 조금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겠다, 그죠? 그때가 이제 그 꽃다지 음악 감독이 프로듀서를 해줬고, 네네. 그래서 그때 그 꽃다지와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눴던 거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서로 약속을 좀 술자리에서 나눴던 게 있어요. 예. 서로 잘하자. 서로 잘해서 좋은 활동들을, 좋은 음악, 좋은 활동들을 보여주자. 우리의 역할이 있다. 꽃다지 너 다 잘해서 민중음악, 노동음악이 평가절하되지 않는 쟤들 음악은 좀 너무 음악이 너무 단순해. 음악이 너무 떨어져. 이런 소리 듣지 말자. 우리가 그래도 만약에 뭐 그 음악을 뭐 선제적으로 막 치고 나가서 뭐 저런 음악을 만들어냈네 하면서 그런 음악은 못 만들지언정 이 정도 음악은 해. 너희들이 평가 절할 만큼의 음악은 아니게 해. 정도는 우리가 보여주자. 그런 게 서로의 암묵적인 서로 술자리에서 얘기 나누는 게 있었고. 그래서 너도 잘해야 되고 꽃다지 잘해야 돼. 둘 다 잘하자. 나가서 못하면 안 돼. 잘하자. 그러기 위해서 음악 감독은 네 일집 음반 정말 내 음반처럼 해서 나 열심히 올인하고 해서 같이 막 엄청나게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도 들어보면 이거 굉장히 그 정성을 많이 들이는 음반이라는 거를 많이들 얘기해요. 음악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도 항상 보면 그 정인경 음악 감독 임경희 형은 저하고 얘기하면서 야, 그 일집은 내 음반이야. 난 내 음반처럼 그만큼 혼을 쏟은 거죠. 내 음반처럼 쏟았어.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정성을 쏟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일집 음반에서 이제 몇 곡들이 또 좋은 반응을 줘서 그래도 이제 어떤 지금 제가 현장의 부분과 또 아니면 폭을 넓혀서 다른 대중들을 더 만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됐어요, 일집 음반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꽃다지에서 그 정리를 그래도 예쁘게 잘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동료들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밀어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또 힘 때문에 제가 이제 간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때 일집 음반은 제가 제주 와서 그때 이제 뭐 저와의 화해를 위한 시간들을 가져간다고 했던 거는 계속 왔던 거고 제주 와서 또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받으면서 저 스스로한테 조금 더 화해할 수 있는 더 가깝게 만나서 나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집 그 시동을 걸었어 음반은 말 그대로 시동을 걸었어처럼 나와 화해하면서 이제 또 시작해보는 새 출발하는 나에게 또 나와 화해하는 음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음반 내에는 나와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속에서 현장에 응원을 줄 수도 있는 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한테도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넣었던 곡들이 포섭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모든 것을 떠나서 정성이 다 들어있는 그 삶이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 하시는 게 느껴져요.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준비하는 2집에는 완전히 좀 음악이 좀 많이 전환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면은 저는 그 계속 고민해오던 지점들이 저는 그 제주에 내려와서 매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와 또 페이스북에도 남기기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저는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일집 때가 저와의 어떤 화해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를 네. 대략적으로 설계가 된 것들이 일집에 나와 있다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에 대해서 시켜나갈 거냐가 그 이후에 이제 2015년도에 발매한 미니 음반에서 조금 또 이제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럼 1집이 2012년도였는가요? 13년도. 13년도. 그럼 2년 뒤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미니 음반을 그때 냈는데 그 미니 음반에서도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아니 2014년도에 큰 일이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가 있으면서 네네. 제가 또 제주에 또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그때만 해도 감귤밭 그에서 위에 이제 그 아까 그 형님의 누님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안전 선생님으로 해서 어린이 차량을 운전했거든요. 네네. 그 새벽마다 버스 타고 이제 네. 가서 운전하고 또 밤에 들어오고 뭐 이랬었는데 그 힘들어서 거기서 감귤밭에 있는 창고로 하나 얻게 돼서 네. 거기서 이제 작업실을 두고 낮에는 거기서 작업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그런 생활 하다 보면 그 앞에가 위미라는 데였는데 네. 위미에 가면 위미항이 있어요. 네. 그 위미항에 가면 빨간 등대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나가서 빨간 등대에서 바다를 한참 1시간이나 2시간 보다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를 그 상황을 딱 겪으니까 바다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음악을 조금 더 이것들을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 속에서 세월호 참사가 겪게 되니까 내 생각만 갖고 풀어갈 수는 없고 이 시기에서의 이야기들도 같이 풀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음악적으로는 기존에가 좀 포크에 조금 더 포크락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아예 모던 락으로 한번 가보자. 아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몇 가지 실험들은 구조를 잡았던 그 일집에서 잡았던 구조를 갖고서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진화시켜보자. 그래서 했던 게 타이틀곡이 바다로 가는 버스, 시동을 걸었어라는 노래를 이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폭을 넓히면서 응원도 각자 인생을 응원해주고 싶은 노래. 또 이제 서정적으로 좀 위로해주고 싶은 다 이루어져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기 용눈이 오름을 올라가는 달밤에 올라가는 걸 상상하면서 가서 소원을 비는 이 세월호 참사와 각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각자의 사람들의 아픔들을 그런 소망들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이루어져라는 노래를 만들고 또 이제 강정의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뭐 강정 마을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저도 이제 뒤늦게 결합을 해서 같이 몸을 부대껴 싸우기도 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그런 모습도 봤고 그래서 그걸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담은 남쪽 섬 작은 마을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저가 이제 얘기할 화두 음악의 화두의 또 하나는 나의 이야기다. 내가 지금 그 시점에서의 살아가는 데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만들었던 노래가 어떻게 라는 노래. 진짜 제목 그대로네요. 어떻게?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살 거야. 뭐 이런 내용이거든. 그런 노래. 그 다음에가 그때 세월호 참사가 있고 저도 모든 분들이 그랬겠지만은 저 또한 몇 달이 그냥 우울증에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는 뭐 그런 충격감이어서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속에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거는 음악인으로서 기록을 해야겠다. 음악으로 이건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추모도 추모곡이 때 많이 나왔고 했지만은 난 기록을 하자. 음악으로 기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생각이 든 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 시각으로 네. 음악을 만들지 말자. 네. 그건 기록이 아닐 수도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정이지 네, 네. 기록이 아닐 수 있겠다. 네. 그러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기록을 하자. 음. 근데 이게 감당을 못할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지? 그 안에 있는 친구가 돼서 내가 거기서 그러면 대상으로 해서 내가 상상을 내야 되는 네, 거죠. 시선으로 꿈을 써야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죠, 이거는. 그럼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가사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그때가 이제 저희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인가 예, 뭐그 1988인지 뭔지 네, 하여튼 네, 네. 그게 이제 한창이었어요. 네. 한창이다가 저물 때였나 네. 뭐 그랬어. 응답하라. 그래. 배 안에 있었어. 안에서 살아 있었어 아직. 들어가 있었는데 침몰했지만 살아 있었을 거야 네, 네. 아직은. 네. 그러면 두들기고 아우성 치고 했을 거야. 살려달라고. 들리냐고. 근데 응답을 했을까? 우리가 그때 박근혜 정부부터 해서 응답을 안 했어. 다 경찰들, 해경들 다 응답을 안 했어. 그리고 우리들은 제대로 싸워서 그것들을 진실을 밝히려고 싸웠을까? 응답을 했을까? 안 했어. 그럼 응답을 하라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응답해줘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바다에 있어. 안에 있어 내가. 그러면 안 보일 거야 아무것도. 시작한 게 희미해진 어둠 속시간. 어스페어는 뭐 공포. 그러면서 이제 쭉 내가 이제 그 사람 분신이 되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사를 풀어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이제 도저히 뭐가 안 풀리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때 광주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갈 일이 있었어요. 네. 서울에 이제 저 일집 자켓 사진을 찍어준 임종진 작가라고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광주로 넘어가는데도 이제 바다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 바다가 보인단 말이죠. 네네. 그 방향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요. 네. 이 상상을 또 하게 되고 가사는 계속 내가 지금 머릿속에 계속 굴리고 있고 이게 정신이 그 전날도 잠을 못 잤지만은 정신이 막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서 광주 가서 일정을 마치고 KTX 타고 이제 서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가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사가 써져요.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됐겠다. 이랬을 것 같다. 그걸 이제 뭐 어떤 자료, 신문, 또 뭐 누구의 글들, 또 부모님의 뭐 얘기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보고 하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서 막 비바람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그 항구에서 기다리고 했던 부모님 마음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 형님 집에 이제 서울 가서 또 막 계속 이제 고민을 한 차에 가사는 나왔고 멜로디가 나와야겠는데 네. 아무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멜로디를 잡아야 되지? 계속 이제 밤새 고민을 한 거죠. 네네. 새벽녘에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멜로디가 다 나왔어요. 지금의 노래 그 멜로디가 다 나왔어요 그때. 주주주주주 나오더라고요. 그 멜로디가 감정으로 취하면 어떤 건가요? 내한테 다가온 감정으로 취하면 뭐랄까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로 보자면 내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네네네. 이들의 감정인 거죠. 분노, 답답함, 뭐 그런 것들이 섞인 간절함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네, 그것들이 점차 증대해 나가는 뭐 네, 그런 네, 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차마 못 부르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노래를 부른 자리는 다 그 참사 희생자들의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계신 거예요. 네네네. 차마 위로의 음악은 추모곡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불러줄 수 있지만 거기에 죽은 이들의 당사자의 시선으로 된 노래다 보니까 이걸 감히 부를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건 또 상처가 되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못 부르다가 부르면서 또 감정이 이입이 되니까 저도 안 되고 네네. 그래서 가끔 어떤 순간에만 부르게 되고 어쨌든 그러면 음반에는 넣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기록이라는 것을 갖고서 남겨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걸 어떤 편곡으로 가야 될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됐었는데 그렇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저하고 프로듀서 했던 그 꽃다지 썰부터도 이제 꽃다지의 일렉 연주라든가 뭐 공연에서 연주라든가 이걸로 많이 호흡을 맞췄던 고명원이라는 음악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미니 음반 이제 프로듀서로 와서 이제 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해결을 해준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친구가 탁 그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고민해봤던 건데 근데 이게 될까 했는데 야 해결됐다고. 그래서 노래가 긴장감도 있으면서도 네네. 그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공간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길 수 있게 네네네. 곡들이 풀어져 나왔어요. 그 느낌이 다가올 수 네. 있게. 네. 그래서 한편은 음반을 내놓고 그 노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좀 오버했나? 내가 감히 그 영역을 하려고 했나? 내가 뭐라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 생각이 또 한편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했나?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게 좀 뭐랄까 잊혀지게 되는 어떤 상황들 아니면은 지금 촛불로 인해서 정권이 세워졌는데 이 정권 내에 진실이 규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책임자들이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딱 보여지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억하게 해야 되고 기록됐던 것들을 기억하게 해야겠다 노래로 이제는 불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어쿠스틱 기타로 하는 버전으로 해서 네네. 제가 이제 다르게 편곡을 해봐서 그걸로 이제 부르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때의 고상에 그런 것들로 해서 된 음반이 이제 그때 일상이 아닌 일상을 살며라는 음반이 미니 음반 지금 이제 뭐 말이 이렇게 여기까지 길어져 왔는데 이 집 음반의 준비도 어떤 형태로든 그 어떤 제가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일집 때부터 고민했던 그것들을 성장시키는 네네.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뭐 막 전환이 돼서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든가 갑자기 뭐 저기 무슨 뭐 아름다워 뭐 이런 노래를 한다든가 뭐 질서를 지킵시다 이런 노래 뭐 아니면 뭐 사랑해요 뭐 이런 노래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표현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게 어떻게 더 내 언어들을 더 성장시켜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대신에 아직은 내가 그것을 더 성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풀고 있다는 것들이 있어서 이번 음반은 지금까지의 성장의 부분들을 담아내자 우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또 갈 게 보인다. 보이지만 그거는 가면서 내가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잡아둔 상태고. 여백으로 남겨놓고. 그거는 다음 작업이다.
내가 다음에 작업할 부분이고 이거는 지금까지 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 예, 생각했어요. 내 스스로 나의 최대 한계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 놓으면은 내가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많이 그렇죠. 변화된 게 그렇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뭐 아까 말했지만은 그 아이의 마음이 돼서 가사를 쓰고 노래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모님이나 가족 앞에서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과연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한계를 딱 정하면 그래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한계를 딱 정해놓고 해버리면은 이제 그런 부담감이 조금 가벼워지면서 할 수 있다. 평가는 그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내 그릇이 여기까지인데 뭘 더 바래 그러면서 하면은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이 집도 마찬가지. 그 다음이 중요하지. 예, 그럼요. 그러면서 차례차례 또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막상 해놓고 보면은 타인들도 나의 수준을 그렇게 뛰어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몇치는 가겠지만은 그리고 그 아마 가왕인 조용필 선배도 그럴 거예요. 자기 노래 만들어 놓고도 아 저건 좀 아쉬운데 저건 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 노래가 왜 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 평가는 타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처럼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내 스스로 내 그릇에 인정을 하면은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담스러워서 고민들이 많이 쌓이게 되죠. 이 집은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예. 확대되면서 네. 대중들한테 좀 다르게 제가 고민하고 있던 일상에서도 사회적인 얘기들, 네. 그 삶에 대한 그 깊이 고찰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도 들을 수 있고 찾아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관리하고 꽃다지의 동료들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던 거고, 그다음에 꽃다지는 꽃다지가 해왔던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줄기에서 그렇게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그 다르게 자유롭게 어쩌면 제 언어로 이렇게 풀어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제가 한 그 제 자유로운 어떤 성장의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르게 더 성장한 조성이 그렇죠. 그 다음을 여백으로 남는 게 없고 또 걸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좀 이번에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1집 때 망치와 칼날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의 고민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시작점이 그 예전에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또는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약자들이 이게 힘을 줄 수 있는 노래가 좀 약간의 군가풍 행진곡풍의 투쟁가들이었다면 그게 지금은 일반 대중들까지 호응을 얻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다르게 접근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만들었던 게 망치와 칼날이라는 노래거든요. 다행히 시도가 좋았는지 제가 그때 이제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음반을 내고 그 음반들을 하나씩 선물을 드렸어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거기에 이제 보통 여성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드리고 나중에 이제 차량 운전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같이 타잖아요. 뒤에서 이제 음악 잘 들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노래 많던데요 하면서 저는 그 노래가 좋아요 하면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망치와 칼날이라는 노래를 해서 시동을 걸었어가 아니고요. 아유 망치와 칼날 좋던데 시원하고요. 아유 답답하면 막 빵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 막 내려쳐야지. 막 그래서 그래서 내려치겠어. 좋다고 랄랄라 이거 좋아요.